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정원율 익산시장을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내용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모두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협약안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구체적 환수 조항 유무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이익 환수 개념이 녹아든 협약 내용을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해 관광객 300만 명에 이르는 선유도 일부 지역이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 관광 활성화와 바다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산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협약안에는 개발 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공기여 재투자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구체적 환수 조항 유무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이익 환수 개념이 녹아든 협약 조항을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개발 사업자 초과 이익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맺은 표준 협약서에는 국토부가 권장한 가이드라인 36개 조항을 넘어 익산시가 자체 추가한 15개 조항까지 모두 51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적인 물량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싹 검증하고 또 그 부분들을 외부 기관의 타당성 검증하는 조항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조항들을 다 15개를 저희들이 포함시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은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특히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사업자와 약정된 수익률을 넘게 되면 검증을 통해 공공기여 재투자 방식으로 초과된 수익률을 환수하는 것을 표준협약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거든 4%든 이것은 최초에 약정이 된 서로 간에 약속된 수익률일 것이고요. 그것을 넘게 되면은 당연히 검증하고 환수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있죠. 익산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장치로 사업 정상과 외부 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의무이행 조건 확인 등을 거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기여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표준 협약서는 비밀 유지 사안이어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대비 저희들이 추가시킨 항목에 정산이랄까 제업이랄까 타당성 검증이랄까 의무 이행 조건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것들은 환수를 하는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거라고 저희들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환수 조항 유무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이익 환수 개념이 녹아든 협약 조항을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TV 토론회에서 수도사는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준 협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다양한 검증 절차와 준공 검사 등 표준 협약서에 녹여서 담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까지는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내 외국계 회사 유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자 유치는 지난 10년 동안 6억 9천만 달러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는 충남과 경북에 비해 30% 수준이고 전남에 비해서는 절반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최고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외자 유치 실적은 갈수록 줄어 2020년에는 1,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도내 인구가 올 들어 8,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인구는 7,9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는 5,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13,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늘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면서 5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억 9,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가 감소한 겁니다. 도내 한 달 수출액이 5억 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군산시가 신흥 도시숲에 야간 경관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시는 도시숲 야간 경관 조성 사업 2단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숲 인근 대형 옹벽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도시숲길 산책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내년 20회를 맞아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축제 장소 변경 방안, 국화 전시 연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시장 분산 운영, 빛 조형물 포토존 설치와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의 참여도를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에는 열흘 동안 6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360여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의할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1조 6,6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조규대 의원은 황금로 확장 필요성을, 박철원 의원은 관외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김미선 의원은 철저한 지방세 찬압 징수를, 한동현 의원은 익산 방문회해 성공적 추진 당부를, 조은희 의원은 시내버스 지간선제 대책 마련을, 신용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지원센터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한 해 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선유도 일부 지역이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관광 활성화와 바다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선유 3구로 들어서는 진입로, 문화재인 망주봉 아래 갈대밭 사이 작은 노랑에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길 건너 공중 화장실에서 나온 호수가 땅속에 묻힌 배수관을 타고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물길을 따라 인근 땅을 봐보니 까맣게 변한 흙과 폐기물이 뒤엉켜 있습니다. 갈대밭을 중심으로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선유 3구는 하수 처리장이 따로 없다 보니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설치된 정화시설은 하수 처리장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설거지나 빨래 등을 하고 나온 호수는 그대로 갈대밭 도랑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물은 도랑을 타고 인근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도 물이 들어와요. 백두산이나 대죽인데 싹 한번 또 쓸어 나가버려요. 거의 있으면은 막 완전히 썩어버리는 아니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흐르면서 어패류 등 수산 자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지락이 그 해산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 해산물들 내장들을 가져가면 그것이 오염이 됩니다. 또 성충들이 좀 많이 나오고.
관광객은 밀려드는데 오피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주민들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좀 깨끗한 거예요. 지금 관광객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여름철 되면 완전 썩은 뭐 악취 냄새죠. 군산시는 내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승인을 받아도 국비 확보와 설계, 공사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해양 오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300만 명 가까이 찾는 선유도, 하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2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3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50명이 줄어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491명을 기록해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4명을 비롯해 익산 135명, 군산 122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도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농업재해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폭설이나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피해 확인과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0년간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복구비 280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로 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세액은 정기세무조사 6억여 원, 사례별 세무조사 12억여 원이며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무신고 332건, 부정감면 54건입니다. 익산시는 허위감면 신청 등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및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벼 건조 창고에서 불이 나 70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회현면의 한 벼 건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주인 71살 A씨가 자체 진화를 하던 중 종아리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창고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3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김제공항부지 기본계획을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정부 관보를 통해 김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합니다. 김제공항부지 소유권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기재부로 이관돼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부지 관리 전환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월 도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37.5%, 초미세먼지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물성 물질을 태웠을 때 나오는 유기탄소와 칼륨 등이 지난해보다 74%에서 80% 감소해 단속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서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군수는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58살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주말 가족농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회원 99명을 대상으로 주말 가족농장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만족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원들은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자녀들의 교육 효과가 높은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6일 올해 주말 가족농장 운영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농장 발전 방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군산시 가족 속의 사진 공모전에 총 130점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투표와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등 총 1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수상작들은 시청 1층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글로벌 푸드추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글로벌 푸드추어 프로젝트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는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7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협력은 물론 친환경식품 기술 교류와 판로 확대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의 마한시대 역사문화를 논의하는 토론회장이 열립니다.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오는 29일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지역 마한 사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헌 기록으로 본 마한의 대외 교류와 만경강 마한 분묘, 영등동 유적을 통해 분석한 당시 사회상 등이 발표되며 마한 문화권에서 익산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경암교회 봉사단원 80여 명이 김장김치 10kg 2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조촌동은 기탁받은 김치를 동절기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가구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요리교실 수강생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오는 12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익산시청 위생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최고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